기사를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사람 막 발발 떨게 쓴다니까. 그러니까요.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제목이 약간 너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이제 너 어떡하냐? 뭐 이러니. 기분 나빠가지고 막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 8%라는 게 무대금리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네. 가장 상단에 네. 기준금리를 갖다 쓴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무대금리. 그렇죠. 기사 쓸 땐 꼭 최대치 끌어다 쓰잖아요. 오늘 이 채널에서는 완벽하게 팠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시면 어.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고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저는 전민기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뭐예요? 과자 좋아하죠? 과자? 과자? 과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먹어요 그냥. 아, 왜요?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있으면 먹지. 저는 오레오를 즐겨 먹습니다. 오레오. 네. 오레오. 네.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 왜? 너무 달다고 싫어할 아, 수도 그치. 있지. 그럼 딴 거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그거는. 근데 제가 존경하는 화가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자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비슷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 이분 레오 대출 연구소 우리 김은진 대표님 소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처음 보는데 투자고 오셨었다면서요? 네, 저번에 한번 출연했었어요. 저희보다 선배시네요. 우리보다 처음이세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보다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아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금리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여기저기 나가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궁금한 게 네. 레오 대출 연구소 이거 뭐 하는데요? 돈 빌려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뭐 대출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곳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그 대출 규정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각 은행별로 그 규정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매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언뜻 말씀하셨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규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LTV, DSR 이렇게 있는데 그쵸.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다고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께서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 아니 은행마다 왜 금리가 달라? 네. 그 금리가 다른 건 이해하시죠? 네네. 네,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자기만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 네. 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월세 보증금하고 방 하나 중에 뭐 큰 것만 빼겠다. 대출 받을 네, 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또 다른 은행 갔더니 방 세 개 다 빼겠다. 뭐 이렇게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재밌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다 똑같으면 네, 전문가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레오 대출 연구소는 없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정말 많이 저번 바뀌었죠.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이게 딱 이렇게 딱 규격화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누르고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또 저렇게 누르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바빠지셨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집 때문에 대출 받을 때도 네. 똑같은 은행인데 음. 지점별로 좀 또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가면 뭐 좀 더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집산 대출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개인 대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사업자 대출에서는 지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뭐 한도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고. 그렇다니까요. 네. 사업자 대출은 신용 쪽에 들어가죠. 네. 그게 아니요. 담보로 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분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업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상가를 산 목적이 뭐겠어요? 임대 수익을 위해서 예. 상가를 매수했잖아요. 그럼 임대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사업자 대출. 네. 그런 건 또 복잡하게. 네, 맞아요. 이 복잡한 걸 혼자서 다 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책도 내셨나 보네요. 네, 대출의 마법. 대출에 마법이 있어요? 네. 뭐 나한테 맞는 걸 상품을 잘 찾아서 대출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모르면 사실은 질문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우리가 뭐 질문을 할래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저 대출 많이 나오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어머, 네 많이 나와요. 뭐 이거 얼마나 막연하잖아요. 예. 이게 내가 하던 질문인데 이거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네. 그나마 조금 또 뭐 보태주신다면 제가 그래도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얼마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제가 아니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사시려고 하는지 네.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훨씬 쉬운데
네, 그냥 막연한 질문에는 저도 해맑게 네 많이 나와요. 라고. 그래도 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화를 안 내시고. 네, 그래서 너무 주관적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을 네. 이제 발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나는 집 하나 사면 이제 끝이야. 나는 영원히 이 집에서 30년 살다 죽을 거 이거 아니잖아요. 네. 이사도 가셔야 되고 또 그때 가서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평생 나이가 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네. 이렇게 모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그럼요. 것들. 사실은 불인이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아. 아무것도 모르는 예, 전세, 매매, 집 한 채 내가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책이었는데 이 출판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출판사들은 원래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 한 채로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 상가도 사야 될 것 같다. 네. 집 사면 수익형 물건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써달라. 해서 그것까지 이제 상가까지. 완성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경매 이런 것 분들 모시고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그럼요, 당연하죠. 아유, 이걸 먼저 읽어야겠네요. 어차피 그 문을 굴려야 그래. 되니까. 예. 대출 받을 줄 모르면 네. 낙찰 받아서 뭐해? 네, 다른 전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책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자. 코너. 현우의 하나만 판다. 네. 하나만 파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어설프게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좋지만은 제대로 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네. 대출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파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해 10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연 3.7%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심전환 대출을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전환 대출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는 했을 거예요. 안심전환 대출은 뭐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심전환 대출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2019년에도 한번 시행했던 제도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땠겠어요?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굉장히 고금리를 받고 있었던 네네. 분들인데 그렇지. 금리가 내려갔어요. 얼른 바꾸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도 뭐 집값 순으로 이제 잘랐죠. 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잘렸죠. 그렇긴 했는데 그때 그 주택 가격이 거의 2, 3억대에서 다 소진이 됐어요. 그게 네.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으로 그럼요, 잘랐는데 그럼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싼 분들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2, 3억에서 소진이 그쵸. 됐다. 네, 그때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대출 상담을 직접 하고 네.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뭐 9억 이하니까 되겠지? 막 이러면서 신청을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2, 3억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집을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서울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네. 다 탈락이 됐고요. 그때 보금자리론 금리가 조금 저렴해서 네. 보금자리론으로 또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금리가 비싸니까 네. 정부에서도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제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금리가 썩 그렇게 와닿- 썩 지 않죠. 네. 네, 4.0%, 30년 만기가 4.0%, 뭐 청년인 경우에 3.9%, 뭐 네. 선전은 최저 3.7이라고 하지만 그냥 4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3.7은 뭐 10년의 청년이기 때문에 아. 10년 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만기로 하게 되면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썩 그렇게 이게 낮은 건가? 네, 와닿지 않죠. 지금 왜냐하면 바로 빌리는 네, 것보단 싼 거 아니에요.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네,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이라는 거예요. 고정. 얘는 고정. 네. 아, 그럼 좀 고민이 되네.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막 4%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코픽스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이거 더 오르면 이게 더 좋은 거긴 한데. 맞아요. 더 올라가겠어. 약간 고민되는. 오. 네, 그렇죠. 이게 딱 포인트를 짚으신 게 네. 예전에 했을 때는 무조건 다 갈아타는 게 유리했는데 지금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은요, 뭐 최근 2, 3년 내에 대출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2%대 쓰고 그렇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우리가 5년 고정금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은행에서 해주는 거 대부분 그거 거의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네, 그거 역시 변동금리에 포함이 돼요.
아, 그 대출도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전환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은 5년 동안 내가 2.5%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4%대를 뭐 바꿀까? 아, 그거 되게 애매하네. 네. 어차피 5년 후에도 설마 금리가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저조하다. 아, 많이 안 하겠구나. 뉴스에서는 예. 네, 뭐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다. 집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뭐 뉴스에는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집값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의 대출이 이미 좀 낮은 상태였기 워낙 좋은 때문에 것들이 많아서. 예, 뭐 굳이 아. 4%로 갈아타지 않는 야. 게 아닐까라고 네. 저는 분석을 하고 오늘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하나만 파선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아니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니 그래도 알고는 가셔야 그래요? 되니까. 이게- 네. 진짜 변동금리 비싼 거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을 텐데 이것도 집값 제한이 있죠. 그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3억 이하를 먼저 접수를 받고요. 3억 이하 네, 먼저 그리고 받고 4억까지. 4억까지.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뭐 9억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또 그럼 지방에서 또 많이 받으시겠네. 그럴 가능성이 예. 높죠. 아니면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빌라라든지 그리고 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최대 뭐가요? 2억 5천까지란 말이에요. 네. 아, 집은 3억, 4억인데 네, 거기에 이제 대출이 대출이 이제 2억 5천까지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2억 5천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미 3억 있다. 네. 네. 그러면 저 5천만 원은 뭐 5천만 원만 안 넘겨도 갚고 뭐. 2억 5천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3억이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네. 변동으로 지금 5%야. 네. 이거 안심전환 대출 받고 싶어. 집값도 4억이래네? 그러면 2억 5천까지만 해주면 네. 나머지 5천은 제가 뭘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바꿔야 되나? 그렇죠. 본인이 뭐야? 자력으로 아, 만들어 오셔야죠. 뭐야? 상환하셔야지 이제 2억 5천이 실행이 돼요. 그럴 거면 대출을 왜 받나? 그 돈이 있으면. 이것도 되게 성가시겠다. 아. 막 서류 갖다 내고 하는 거 등록이 그러게요. 해가지고. 이게 아. 뭐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있겠죠. 그래서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알아보고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그런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현재 뭐 2%대 뭐 5년 고정금리를 쓰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지금 5년 그 고정금리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3년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면 갈아타시겠어요? 안 갈아타시겠어요? 되게 애매한 이런 상황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전혀 애매하지 않은데요? 그래요? 저는 안 갈아타죠. 안 갈아탄다. 네, 저는 일단 싼 거 써요. 일단은 네. 그래서 네. 3년 후에 봤을 때 네, 그때 가서 그거는 올라가. 그때 가서 생각. 아, 그래 계속 올라가면 또 정부에서 대책 내주지 않을까? 하기사 이거 뭐 3년 전에도 나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내가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한 7%대, 5%대 이금융권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분들.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뭐 비교해 봐도 이게 낮으니까 네. 그런데 이미 고정금리로 그게 5년이든 뭐든 2%대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굳이 할 필요 그래서 없다. 작년 5월 달쯤 금리가 2.5%대 5년 고정금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제가 그걸 샀습니다. 썼습니다. 와, 집도 매수를 그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도 엄청 낮았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가. 그때 고정금리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누가 변동금리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집은 거의 고정금리, 5년 고정금리를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1년 변동, 1년 변동도 변동금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더 쌌었나 봐요. 고정금리보다는.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네. 근데 1년 변동금리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년마다 바뀐 게 1년 변동이거든요. 오,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랐다.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1년 네. 그래서 계단을 우리가 12계단을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환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 되는 분들은 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시점에 안심전환 대출은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네. 집값이 뭐 한 10억이 넘는다.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예.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중 금리 중에서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서 맨날 올린다고 하지. 영끌족 뭐 잠 못 자 네, 이런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기사를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사람 막 발발 떨게 쓴다니까 기사를. 그러니까요.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제목이 약간
약 올리는 투야. 너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이제 너 어떡하냐? 뭐 이런 맞아요. 뉘앙스라서. 그 기분 나빠가지고 막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에 또 너무 우리가 몰입해갖고 또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기사에 이제 났던 지금 거예요. 대출을 막 받을 때 최고 금리 정도 확 이게 걸어놓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 8%라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대금리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네. 막 진짜 가장 상단에 네. 기준금리를 갖다 쓴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우대금리 없죠. 뭐 웬만하면 기사 쓸 땐 꼭 그 최대치 끌어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행 금리가 이번 주에 한 5.2% 정도. 지금 5.2%면 이게 뭐예요? 그 5년 고정이요? 고정 금리로 5년 고정? 은행에서 옛날 생각하면 높다. 와. 네, 거의 많이 2배죠. 작년에 딱 2배잖아요. 2.5%대 나갔는데 지금 5%니까. 1년 사이에 변동은 어느 정도예요? 변동은 이거보다 뭐 변동도 살짝 뭐 낮은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4.7 정도. 와, 네. 6.5 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금리가 뭐 오르다가 뭐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내가 높은 금리를 고정으로 받아버리면 나는 계속 높은 고정금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끝없이 올라갈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럼 내려가면 갈아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안심전환대출처럼 안심전환대출은 갈아타도 뭐 페널티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좋은데 네. 우리는 이제 일반 상품 같은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그쵸. 또 큰 금액이에요. 몇 퍼센트 받아요? 요즘에는? 지금 그러니까 은행별로 또 상품별로 다른데 네. 0.9%에서 뭐 거의 1.5% 사이. 그럼 빌리고 남은 갚아야 할 돈의 그만큼 그렇죠. 금액을. 근데 우리가 갚은 금액이 별로 없어. 그치. 맞아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30년 하다 보니까 네. 한 뭐 달에 1년, 뭐 2년 해봤자. 해봐야 그게 몇십만 원씩밖에 안 갚아서 네. 뭐 거의 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 예를 들어 한 3억 빌렸다. 네. 그러면은 1%라고만 쳐도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네. 300만 원 내면서 내가 이자 아낄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그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못 갈아타는 거예요. 되게 괜히 근데 300만 번거롭게. 원을 뭐 나누기 12 했더니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인데 그러게요. 근데 이자를 또 몇십만 원 아끼자고 중도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약 오르기도 하고. 네,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심전환대출은 장점이 그거네요.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라는 거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네. 높은 금리 쓰고 있는 분들은 네.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그런 분들한테는 딱 좋은 거.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안심전환대출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금리가 얼핏 보면 좀 싸잖아요. 4.0이니까. 네. 저 집을 하나 샀는데요. 안심전환대출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심전환대출은 대환하시는 분들이지. 말 그대로 전환만 예, 한다. 매매권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세 상품 중에서 안심전세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줄 알고 또 저는 안심전세가 이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는 돼요? 5.2면은 여기 빌리고서 바로 전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일단 집을 살 때는 5.2%를 받았는데 하고서 내가 중도 수수료 그게 아마 기간이나 여러 아, 가지 맞죠. 제한이 그렇겠구나. 네. 그런 사람 막으려고 그 몇 월 며칠 이후로 받은 대출도 안 된다고 해놨어요. 내가 또 수가 얕았네. 좋습니다. 예. 네. 안심전환대출 사실 뉴스에 나올 때 뭔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진짜 네. 근데 제가 보통 다른 채널에서는 네. 안심전환대출 아예 그냥 그 많은 분들이 혜택 없애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채널에서는 완벽하게 팠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시면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끝. 안심전환대출 이걸로 끝. 네. 1부도 시간이 야, 딱 맞았습니다. 예. 자, 대출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거 좀 재밌네. 사실 속상한데 대출 그러면은 돈 뜯기는 것 같고 그런데 대출 사실은 이자를 적게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벌진 못하면 아끼기라도 해야죠. 네. 그리고 김은진 대표님이 또 설명을 잘하시네요. 재밌게. 재밌습니다. 예.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저희 곧 있으면 또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 예, 얼마 좀 밝히지 않을게요. 창피하니까. 참견이니까. 네, 잠시 후 2부에서 또 김은진 대표님과 돌아올게요. 네.